네, 보험을 가입할지 다른 보험으로 갈아탈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항상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장성, 보험료 등 이것저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다음 달 이후 보험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바로 4년 만에 개정되는 경험생명표 때문인데요. 경험생명표로 인해서 우리 보험금이 얼마나 또 인상되고 가입 시에는 어떤 주의할 사항들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키움에셋 플래너 남영우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다음 네. 달부터 각종 보험료에 지각 변동이 생긴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 뭔가요? 일반적으로 매년 4월 달이 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직전 연도의 손해율을 따져서 보험료 인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15년 8차 개정 이후 4년 만에 경험생명표가 새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8차 개정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남성은 81.4세, 여성은 86.7세에서 이번 개정으로 남성은 83.5세, 여성은 88.5세로 각각 2.1세, 1.8세 증가하게 됩니다. 네. 매년 평균 수명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경험생명표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는데요. 이에 따라 연금보험은 인상이 되고 반면 사망보험 관련된 보험료는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게 경험생명표가 왜 보험료랑 연관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네. 경험생명표가 변경이 되기 전에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좀 유리한지도 알려주세요. 일단 경험생명표는 그 생명보험사 간에 네. 그 보험 가입자들의 평균 수명이라든지 질병 발생률, 사망률에 대해서 산출한 자료, 그러니까 네.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예. 1989년 최초로 도입돼서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은 남성은 65.7세, 여성은 75.6세였습니다. 경험생명표에 이제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들의 이 같은 전체 통계를 가지고 그 경험생명표를 산출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는데요. 네. 금감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서 경험생명표 개정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를 표준 경험생명표라고 하고요. 예. 최근에는 각 보험사별로 경험생명표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경험생명표는 통상 4에서 5년 정도 한 번꼴로 개정이 되는데 최근에는 3에서 4년에 한 번꼴로 개정이 바뀌면서 보험료 인상 여부라든지 연금보험 같은 경우 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네, 평균 수명이 요즘에 늘어나는 추세인데 네. 그 늘어나면 이 사망보험의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인하가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사망보험, 사망에 대한 보험을 보장해주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 남성은 21%가 인하가 되고요. 여성 부분 같은 경우는 15%가량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을 보장해주는 상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보험사가 사망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인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험생명표가 바뀌기 전에 이미 보험을 가입한 기존 가입자들도 보험료가 따라서 인상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요. 아. 하지만 살펴볼 것은 하나 있어요. 예. 네. 신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연금 전환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네네. 이때 연금 전환을 하게 되면 그 가입 당시에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지 20년, 30년이 지났을 때의 그 전환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돼요. 가입 당시에 경험생명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전환 시기에 경험생명표 적용되기 전보다는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네. 경험생명표 개정 전에 만약에 서둘러 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개정 전과 후 어떤 점을 좀 비교를 해서 가입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암 경우는 이제 보험료가 이제 낮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네. 암 발생률도 점차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보험료도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아까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살펴볼 게 있다면 암은 인하되지만 심장 질환이라든지 그 뇌혈관 질환, 이 미세먼지 때문에 발병률이 높아지는 그 특약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은 경험생명표가 적용되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죠. 그러면은 경험생명표 개정 전에 유리한 그런 보험을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죠. 만약에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네. 현재 보험을 가입하려 한다라고 하면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또 어떤 점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립된 그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굳이 종신보험을 일찍 가입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결혼자금이라든지 다른 저축을 하는 상품들을 가입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자율을 따져서 보험 상품에 가입했을 때 최저 보증이 그나마 좀 높은 것, 그리고 혹시라도 변액 상품을 가입을 하게 될 때는 펀드의 구성수가 많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겠고요. 네. 아무래도 사업비가 좀 적은 상품들 이런 부분들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그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니까는 암 발병률 자체는 어때요? 높아집니까? 아니면 연령대는 좀 더 높아집니까? 어떻게 되나요? 발병률 자체가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을 하잖아요. 혹시나 모르는 것에 그렇죠. 대해서. 근데 또 너무 과하게 가입하다 보면 보험료를 매달 많이 내야 되니까 예. 지출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잡을 것은 80세에서 100세까지 비갱신형으로 보험을 준비를 하시고요. 네. 혹시나 내가 보험금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갱신형 20년에서 30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2층 구조로 해서 가입하시는 것이 또 포인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인상되는 보험료 같이 여러 가지 좀 사안을 고려를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네. 주의할 점을 좀 꼬집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급하게 가입하는 보험이나 너무 과하게 가입하는 보험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네. 근데 좀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혹시라도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내 그 상령일이라고 있어요. 보험회사에서는요. 네. 그 경험생명표 때문에 4월 달에 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 네. 내 생일이 맞춰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보험이 개정이 돼버리면 이번 달에 혜택이 좋았는데 4월 달에 혜택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회사 간에 또 조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4월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험생명표가 4년 만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보험료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 네. 체크해야 될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키오메스 플래너의 남형우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